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병수 화이팅! 아니 뒤에 영상을 만세! 미래통합당 화이팅! 만세! 확실합니다. 이거 아산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이 아산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신 이명수, 박경기 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4월 15일 날 이 두 분을 꼭 당선시킬 수 있겠죠? 제가 이 두 분을 아산 유권자 여러분께서 꼭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야 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을 잘 경험하셨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우리가 뭐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지만 하나도 뭐를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은 고사하고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생활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이 지난 3년 동안에 잘못된 경제정책, 다시 말해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면서 최저임금 높여놓고 근로시간 줄여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지 아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겨우겨우 견뎌서 지금까지 와서 곧 나락에 떨어져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1월 말서부터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균이 우리나라에 침투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정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과정 속에서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그동안에 사망한 사람이 180명이 넘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상실하게 돼서 생계 위험에 처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보도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정부가 무슨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금융기관을 찾아오게 했는데 가서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서 겨우겨우 신청하면은 약속된 금액도 받지도 못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이 참 목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이 사태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더 큰 위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것 같으면 경제 코로나가 도래하게 되고 경제 코로나가 도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정책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할 때에 과연 이 정부가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를 갖다 해결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가지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를 채용하면서
세 가지 불안 속에서 살았는데, 첫째, 안보의 불안에 살고, 두 번째, 경제의 불안에 살고, 세 번째, 미래가 불안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에 출마하신 이명수 후보와 박병기 후보를 꼭 당선을 시키셔서 국회로 보내십시오. 이 두 분이 이 아산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은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당신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금방 그걸 바꿀 수 있느냐?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거의 그날 당장에 이 문재인 정부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은 자기네들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21대 국회에 반드시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신 불안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방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지내신 줄 알아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하나의 소위 거수기만 노릇만 했던 호수아비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작년에 어느 장관이 임명됐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둔 예를 아시죠? 그 장관 누군지 아세요? 조국이라는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임명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세요. 누구 하나 용감하게 나서서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참 안목이 없는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임명하게 되고 국민들이 하도 지탄을 하니까 한 달 만에 사표를 받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직도 마음에 빚이 졌다는 얘기를 갖다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또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대두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을 이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살려내자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지탄을 받고 사퇴를 한 그런 사람을 다시 살려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포탄에 빠진 국민들의 경제 사정을 생각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도 노력을 더해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지 국민으로부터 다 잃어버린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있어요. 그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가장 나라에 충성을 하려고 법을 확실하게 지키려고 그러고 비리를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조사해서 벌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자꾸만 밖으로 내쫓으려고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에 또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법질서 자체가 파괴됩니다. 법질서 자체가 파괴되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이룩한 자유민주 체제가 이룩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게 뭐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체제를 갖다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 21대 국회가 미래더불어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보셨죠? 안보를 성공했습니까? 경제를 성공했습니까? 이것저것 안 되니까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도 이번 4월 15일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던지는 표가 잘못 던져지면은 그것이 우리나라 장래를 엄청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잘못하고 지난 다음에 나라가 공경에 처해서 그 다음에 후회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 4월 15일 이곳에 이명수 후보와 박경기 후보 두 후보를 꼭 당선시키셔서 국회에 보내셔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우리를 경제 불안과 안보 불안과 미래 불안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